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과 함께 어제보다 나은 오늘,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지향하는 김로벨TV입니다. 우리가 일이 이제 잘못되면 조상 탓을 하고 잘 되면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이렇게 됐구나 스스로 만족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어렸을 때 우리가 굉장히 못 살 때 우리나라는 왜 이렇게 분단이 되었는가, 또는 우리나라는 왜 조상이 터를 이런 척박한데 조그만 반도에다 자리를 잡아서 우리가 이렇게 고생을 하고 못 살고 있는가 하면서 조상 탓을 많이 했습니다. 비슷한 경험을 지난 여름에 제가 미국과 캐나다를 방문했다가 또 한 번 했습니다. 미국에 간 김에 캐나다가 멀지 않아서 캐나다 퀘벡주 몬트리올 시하고 퀘벡을 다녀왔습니다. 거기서 이제 몬트리올 올드포트라고 있는데 그것을 보면서 제가 느낀 감정을 여러분들하고 잠깐 나눠보겠습니다. 이건 여행 후기가 아닙니다. 자, 이 왼쪽 사진이 소위 몬트리올 올드포트, 지금은 항만으로 쓰이지 않고 이렇게 배가 많이 있죠. 마리나로 활용이 됩니다. 근데 그 기반 시설은 그대로 있죠. 이걸 보면서 이 사람들은 오래전서부터 이런 기반 시설을 해놓고 살았는데 우리는 뭐 했나? 왜? 마포나루가 생각이 났습니다. 이 오른쪽 사진이 그러니까 해방 직전의 마포나루 모습입니다. 마포나루는 그 당시 조선시대 때 사대문에서 가장 가깝고 또 가장 큰 포구였습니다. 근데 해방 직전, 그러니까 1940년대의 모습이 이렇게 아닌 말로 허접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서 이 몬트리올을 개척한 사람들은 프랑스 사람들이죠. 프랑스 사람들은 조상을 잘 만나가지고 벌써 1800년대 중반이 되면 이런 기반 시설을 갖췄는데 우리는 해방 직전까지 어떻게 이루고 살았는가 라는 이제 탓을 많이 했지요. 그거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단편적인 것이긴 하지만 이렇게 비교해 봐도 제가 그런 느낌을 가진 걸 여러분들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이제 자세히는 안 보이는데 이게 올드포트, 지금은 쓰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대서양으로 나가는 강이 있죠. 그래서 대서양에서 거꾸로 들어오면은 퀘벡을 거쳐서 몬트리올까지 흐르는 강이 있습니다. 세인트 로렌스 강인데 프랑스 사람들이 지금 캐나다의 대서양 해안에 들어와서 강을 따라 올라오면서 퀘벡을 건설했고 몬트리올을 건설을 했지요. 근데 이 기반 시설은 1800년대 중반이 되면은 벌써 이렇게 이제 갖춰졌습니다. 조금 이따 또 자세히 한번 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20세기 들어와서도 서울에서 가장 큰 포구가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동부에 있는 퀘벡주는 프랑스 영어가 공용어긴 하지만은 주민 대부분이 프랑스어를 씁니다. 몬트리올은 사실 캐나다에서 제일 큰 도시였는데 1960년대서부터 쇠락했다기보다는 경쟁력을 상실하면서 지금은 이제 영어를 쓰는 토론토가 가장 큰 도시입니다. 아직도 광역 인구만 따지면은 한 400만 명이 되니까 미국 대륙이나 유럽 대륙에 있는 도시 쳐놓고는 굉장히 큰 거죠. 이게 공식 기록에 의하면 1624년에 설립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설립된 지 400년이 된 거죠. 그 전에는 이 몬트리올 지역이 어떻겠어요? 그냥 인디언들이 사는 그 마을이었겠죠. 반면 이 포구를 가지고 있는 한양은 사실 삼국시대 때부터 위례성,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고구려하고 백제하고 각축을 벌인 그러니까 꽤 오래된 도시입니다. 고려 때는 남경으로 지정이 돼서 고려 문종 때인 1006년에 궁궐을 세우고 천도할 계획까지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수도가 된 게 이성계가 조선을 세우고 1394년에 천도를 하고 궁궐을 건축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세종대왕 때 되면 벌써 인구가 20만이나 된 큰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600년 가까이 이런 모습을 유지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1624년,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400년 되죠. 400년 전에 건립이 된 몬트리올 시는 뭐 조상들이 열심히 일했는지 어땠는지 모르지만 18세기, 19세기가 되면 벌써 이런 모습을 갖추고 있는데 우리는 이렇게 낙후된 모습을 계속 가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걸 보면서 우리 조상은 도대체 뭐 했냐 이런 생각이 들더라 이 말이에요. 도대체 뭐 우리가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무슨 개혁군주, 정조 도대체 뭐 했냐? 또 말에 고종, 대원군, 민비 이 사람들은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느냐? 그런 탓을 했다 그 말씀입니다. 몬트리올은 우리하고 굉장히 친근한 도시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1976년에 올림픽이 몬트리올에서 열렸는데 그때 우리가 아직도 기억하고 있는 양정모 선수가 62kg급 자유형에서 금메달을 따죠. 양정모 선수. 그러니까 대한민국 사상 최초로 올림픽 금메달을 수여했습니다. 양정모 선수죠. 그 다음에 그해 그 올림픽에서 또 우리나라 여자 배구팀이 국위 사상 처음으로 올림픽에서 메달을 땁니다. 동메달. 그때 활약한 선수가 여기 보이는 조혜정 선수죠. 165cm의 공격수. 그래서 하도 작은 그 선수가 공격을 잘해야 되니까 그 외국 기자가 기사를 쓰면서 Flying Little Bird, 나르는 작은 새. 그걸 이제 한국 기자가 엿보고서는 그대로 번역해서 그 다음부터 조혜정 선수 또 그 당시 우리나라 여자 배구팀 선수 전원이 나르는 작은 새라는 별명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이제 친숙하죠. 지금 이 밑에 보이는 사진은 좀 이제 멀리서 찍은 건데 이 항구가 발전하면서 여기 이제 옛날 건물이 보이죠. 여기에 이제 관공서 같은 게 쫙 들어섰습니다. 여기가 먼저 발전하고 뒤에 건물 보이는 것들이 후에 도시가 이제 확장된 것이죠. 지금은 뭐 마리나하고 관광지로 여기 런던 아이처럼 이렇게 큰 이 휠이 관광지에 설치돼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잘 느낌이 안 가실 거예요. 요 지도를 보면은 요 저반 시설, 무지하게 큰 저반 시설이 하나, 둘, 셋이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이러니 엄청나게 이제 발전을 했겠죠. 아까 자꾸 마포 나루하고 제가 비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몬트리올 올드포트를 제가 둘러보면서 그런 좌절감에 빠져 있었는데 뭐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조상은 뭐 했냐 이런 좌절감에 빠져 있었는데 마포나루를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여의도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요게 이제 1950년대 말 여의도의 모습입니다. 그때 썰렁한 비행장 하나밖에 없었어요. 이거 일본 사람들이 세운 군사 비행장이죠. 그럼 여기가 이제 마포죠. 이게 현재 보면 이런 모습으로 바뀐 거예요. 엄청나게 바뀐 거죠. 자, 몬트리올 사람들은 1624년에 도시를 건립해서 저렇게 발전시키는데 한 300년 가까이 걸렸는데 우리는 60년 만에 이렇게 천지개벽을 해놨다 이겁니다. 이 생각을 하니까 우리가 정말 열심히 일했구나. 우리가 열심히 일하는 게 중요한 거지 무슨 조상 탓할 필요가 없다. 완전히 천지개벽 아닙니까? 이때 50년대 말의 모습하고 지금 현재 모습. 그래서 제가 조상 탓할 필요가 없다. 뭐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 뭐 좀 국뽕 같은 얘기지만은 앞으로도 계속 열심히 일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 말씀입니다. 우리 민족이 한반도에 정착한 이후에 뭐 열심히 살았겠죠. 근데 머리를 쓰면서 좀 제대로 열심히 살아야 되는데 잘못되면 남 탓 또는 조상 탓, 잘 되면 내 탓 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 결과가 요 왼쪽에 있는 사진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많이 보셨겠죠. 뭡니까?
한반도 상공에서 밤에 찍은 사진이죠. 북한은 뭡니까? 요 평양 그리고 일부 요게 아마 청진일 겁니다. 예, 청진. 요거 빼놓고는 깜깜하죠. 여기 뭐 그 밝다 못해 거의 하얀데 이건 이제 수도권 서울이겠죠. 그러니까 남의 탓만 하면은 늘 북한이 미제국주의자와 남조선 괴뢰도랑 탓에 우리가 이렇게 못 산다. 이 남 탓만 하면 이렇게 껌껌하게 사는 겁니다. 그리고 조상 탓 안 하고 열심히 일하면은 60년 만에 이런 데서 사는 거죠. 예,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건 뭐 남 탓하지 말자 그런 것도 있지만 개인이나 또는 국가나 사고 자체 또 사회 자체가 열린 사회 즉 개방적인 사고를 해야 되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럴 적에 어제보다 나은 오늘을 우리가 이룩했고 그 다음에 오늘보다 나은 내일이 가능하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